56페이지 원형지에 관한 사입니다. 원형지는 원래 형태의 토지가 원형지입니다. 조성 않고 우리가 지금 이제 혁신도시죠. 혁신도시 조성 않고 그대로 떼어주는 게 원형지예요. 택지 조성 않고. 원래 도시개발 사업하면 LH가 택지 조성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조성해서 팔아야 되는데 조성 않고 파는 게 원형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아 다음 각호 하나의 해당 지역에 원형지 공급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원형지 면적은 이제 조건 없이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완전 싸게 파는 게 원형지입니다. 조성 않고 그냥 그대로 주겠다. 그게 원형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를 하는 자인데 싸게 받을 수 있는 자 누구냐? 박스 봐봐요. 기업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그럴 줄 알았다요. 자기네 싸게 받겠다. 두 번째, 공공기관도 그럴 줄 알았다고. 지방공사도 그럴 줄 알았다고. 4번은 읽어봤자 안 나오고 5번.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5번을 때 신경 써야 돼요.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를 쓸 때도 싸게 줍니다. 원형제가 싸게 나와요. 왜 그러는가는 입문과정이 아니죠.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단은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가 원형지 받을 수 있다. 그것만 좀 기억하고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원형지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안 중요하고 넘기면 3번. 지정권자는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 설정에 대한 이행 체크합시다.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원형지 공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 받고 공급하는데 지정권자가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해라라고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수 있다. 자유지간 공법에서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무조건 조건은 된다. 나중에 딱 한 군데 안 된다.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자유지간 조건 붙일 수 있다. 무조건 있다로. 4번 원형지 개발자 줄 겁시다. 국가지자체는 제외.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이 원형지가 터무니없이 싸게 줘요. 싸게. 원체 싸게 주니까 짧은 기간 내에 전매하게 되면 엄청난 양도 차익을 남기니까 그거를 방지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가 안 되는데 10년 범위 내에 전매가 안 되는데 국가지자체는 전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지자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전매하고 국가지자체가 아니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하지 마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대부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뭘 합니까? 수의계약. 자기네들끼리 수의계약 한데 다만 줄 거 봐요. 학교용지, 공장용지로 원형지를 개발할 때는 그때는 경쟁 입찰입니다. 학교용지, 공장용지는 경쟁 입찰을 하되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때는 다시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돼요. 원형지 개발자는 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니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뭘 하되 수의계약 하는데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의 수의계약이 나오면 이게 비리가 생긴다고 비리가. 그래서 학교 용지, 공장 용지는 입찰을 하는데 경쟁 입찰하는데 2번이 지나도 아무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 할 수가 있다 이 얘기고 6번입니다. 원형지 공급가액은 개발계에 반영된 줄 거요. 원형지 감정가액에 감정가액에 시행자가 원형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뭐 플러스 뭐라고?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만 더한다.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만 더한다. 그래서 원형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성하지 않고 땅 일부를 떼주는 게 원형지예요. 그렇게 하시고 문제 봅시다.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시행할 수 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있다죠. 5. 니은 수용,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현저히 높은 경우 시행하는 방식이다.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높다가 아니지. 지가가 높다면 환지 방식이지. 그 수용,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에 필요한 해당할 방식이다. 대지로서 효용증진 그 말이나 뭐라고? 환지 방식. 4번 당해 도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구 필요하면
다시 당해 도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 등의 저속 공급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모르니까 수용 사용. 미음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시행할 경우에 각각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분하여 시행하여한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기역, 미음 두 개 맞습니다. 두 개. 2번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을 못한다. 이거 김영증권인데 양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양도 됩니다. 2번 채권은 김영식, 무김영식 그 뭐라고? 기명식 증권이고 3번 토지상한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중간 건너뛰고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4번 토지상한 채권 4번 토지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지급 보증받아야 된다. 보증, 부도, 민간 누구라고? 토지소유자. 민간이 공공이죠? 민간이죠. 뭐 받아야 돼요?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맞죠? 5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건너뛰고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넘지 마라. 중간에 읽어봐도 필요가 없어요. 규모는 얼마냐? 2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3번 원형지 공급개발 틀린 거 1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기관의 도시개발 사업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미조성, 조성하지 않는 땅을 보고 원형지라고 합니다. 맞네요. 5. 2번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 토지상한 채권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넘지 마라. 원형지 공급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런 게 나중에 헷갈린다고. 2분의 1인가 3분의 1 이런 게 헷갈려 나중에. 그래서 지금 원형지 공급 면적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3번 원형지 개발된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에 정하는 기간 내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이게 엄청난 양도책이 생긴다고. 그 10년 범위 내에 매각하지 마라. 누구누구 빼고 국가지자체를 빼고. 국가지자체가 투기 안 합니다. 국가지자체는 안 해요. 지자체도 10년에 팔지만 지자체는 팔아도 된다고. 틀렸죠?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할 때는 교통철계 기반인 설치 등한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여서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조건 되고 5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할 자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치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원래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맞는데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는 경쟁 입찰 2회 이상 되면 다시 수의계약. 맞죠? 그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의 효용을 증정해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관계를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 상계 등 기타 성분에서 새로운 토지에 이전해야 되는데 새로 받은 토지를 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옛날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옛날 땅을 뭐라 한다? 우리는 정전 토지. 새로 받은 땅을 뭐라 한다? 환지 그럽니다. 환지. 이렇게 땅끼리 바꿔주는다. 바꿔준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환지 처분한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언제예요? 공사 끝나고.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되네. A한테 땅을 줄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줄까요 말까요? 뭔 소리야? 줘야지. B한테 줄까요 말까요? 아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주라. 주지 마라. 주라. 여기에 소유자 C가 있어요. 임차권자 D가 있어요. 소유자 C는 주지 마. 임차권자 D는 줘. 이러면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토지 소유자는 주지 말라는데 그때 임차권자가 달라 그러네. 그때는 줘야 된대요. 줘야 됩니다. 둘이 같이 주지 마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땅 준다. 몇 평 줄까? 이게 뭡니까? 환지계획입니다.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환지계획. 그럼 환지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야지. 이거는 암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저 지역을 이렇게 바꿉니다. 저 지역 이렇게 바꾼다. 첫 번째, 뭘 만들고? 설계. 어떻게 구획 정리할 거냐? 설계. 두 번째, A는 땅 준다고 안 준다고요? 준다고.
몇 평 준다고요? 필지별 환지 명세요. 필지별로 환지 명세 나와야 돼요. B는 땅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B가 가지고 있는 필지는 땅 안 주면 뭐 준다? 돈 준다. 돈 준다가 뭐예요? 청산. C가 가지고 있는 필지는 청산. D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청산.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 청산. 얘도 청산 지금 이 얘기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공사하는데 총 면적이 얼마 있냐? 총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 있다. 자,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자.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땅을 보고 뭐라 그래요? 환지. 얼마 돌려줄래 물어봤더니 200만 제곱미터는 토지서 돌려준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 어쩌려고? 안 주려고. 안 주고 남겨둔 땅이 보류지. 돌려주는 땅이 뭐라고? 환지. 남겼다. 얼마 남겼다? 100만 제곱미터 남겼다. 이게 보류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면적 중에서 땅 면적 두 가지죠. 환지로 갈 거냐? 보류로 갈 거냐? 환지 무슨 얘기야?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줄 거냐? 아니면 시행자가 안 주고 남겨놓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돌려주는 게 환지, 남겨놓은 게 보류지. 보류지는 왜 100만 제곱미터 남겼습니까? 물어봤는데 시행자가 그 중에서 70만 제곱미터는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주차 만들고, 녹지 만들고, 청사 만들고. 저 무슨 얘기냐? 공공시설이 필요하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70만 제곱미터는 남겨놓고 30만 제곱미터는 내가 도시개발 사업한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이거 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저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시행자한테 받는데 시행자한테 현찰 내? 그러면 아니,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내라 그러면 소유자가 돈 없어 안 내요. 그래서 땅으로 받아가겠다. 그래서 비용입니다.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용지로 얼마 남겼다? 30만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로 70만 남기고 비용 충당 용지로 30만 남겼다. 비용에 비자입니다. 충당한다. 대신한다. 대신할 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비지. 비용에 대신할 땅.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안 두고 남겨놨는데 왜 남겨놨다고? 팔아서 비용 쓴다. 그런 뭐라고? 채비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그냥 보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채비지라고 하고 이거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팔아서 뭐 쓴다니까? 비용 쓴다니까. 결론적으로 채비지는 시행자목. 그러면 채비지 얼마 남길까요? 보류지 얼마 남을까요?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있어야 돼. 채비지, 보류지, 명세. 환지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 갑이 여기에서 갑이 땅 가지고 있다. 땅 가지고 있는데 시행자 갑에게 가봐. 내 말 좀 들어봐라. 또 무슨 말 하려고? 자, 너 한번 너 차분히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지을 건데 아파트. 너 굳이 땅 받으려고 하지 말고 땅 받지 말고 건축물의 일부에 내가 구분 소유권을 주고 네 대지 일부에다 공유 지분 줬으면 하는데 안 되겠냐? 근데 간단하게 땅 받지 말고 땅 받은 건 평면한지 평면 건물 주면 입체한지요. 그러니까 굳이 땅 받지 말고 아파트 받으면 안 되겠냐? 가면 안 되지. 그럼 땅 주는 거예요. 태도 괜찮아? 그럼 어쩐다고? 아파트 줄 수 있다. 아파트 준다. 상가 준다. 이런 거 보고 무슨 환지라 그래요? 입체. 이런 거 보고 입체환지. 그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환지계의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니까 환지계의 내용의 첫 번째 이 지역을 이렇게 바꾼다. 뭐 만들라고? 설계. 땅 준다. 뭐라고? 필지별 환지 명세. 안 준다. 뭐라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된 토지 명세. 내 몫은 얼마고? 채비지 보류 명세. 아파트 준다니까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해해야 돼, 이해. 두 번째, 그게 환지계의 내용. 3번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을 만들 때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땅, 종전 토지하고 세도 받은 땅이 뭐라고? 환지.
이거에 무엇을 고려하냐 이 얘기인데 무엇을 고려하냐 거기 들어봐요.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 그 뒤에 분은요? 정선. 정선이면 군이에요, 시예요? 군. 정선군.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의심하지 말고. 정선군 몇 년 살았다? 거기서 18년 살았어요. 정선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소가? 무슨 면? 양, 면. 어이구, 발음이 어렵네. 그럼 무슨 리? 야, 더 어렵네, 이게. 저분 고향이 정성군, 열양면, 여량리. 와, 이거 누가 만들었대, 이거? 이거 여기 언제 갔다 왔어? 원빈집? 오. 아, 이 동네가 원빈 삽니까? 원빈? 아, 원빈 고향이 원래 이 동네인가요? 오호. 연빈이 시험에 안 나오고. 언제 갔다 왔냐고, 언제? 고향에 다녀온 지가 얼마나 됐냐고. 3달 됐습니까? 제가 어제 카페 보면 제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둘째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강원도. 군대가 퇴소식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서 강원도 정선을 들렸다 왔거든요. 들렸다는데 거기 보니까 이거 바꿨어요. 왜 바꿉니까? 물어봤더니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대. 발음이 너무 어려가지고 열양면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 발음이. 그래서 뭐로 바꿔놨냐 그러면 정성군 위지면 바뀌었어요. 위지면 쉽게 되잖아요. 한번 해봐요. 무슨 면? 위지면. 여량리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되니까 또 바꿔서 뭐라고? 터수리. 뭐라고요? 터수리. 앞으로 고향은 정성군 무슨 면? 위지면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기억하세요. 이제 정선 땡 그러면 바로 나온 거예요. 이제 위지면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환 그럽니다. 위지면 터수리 환. 위지면 터수리. 위지면 터리. 종전 터지 환지에 뭘 보냐? 위치,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터질,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이게 바뀌어요.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위지면 터수리 환. 암기해야 돼요. 부산 때는 좀 힘들겠지만 암기 좀 해봐요. 그래도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환. 유치하게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무슨 면, 무슨 리 가지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암기해야 됩니다. 정전 토지와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기타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정해야 된다. 4번 환지 부지정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 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이해합시다. B한테 땅 줄까요? B가 주지 마세요. 그럼 안 주는 거예요. C한테 줄까요? 주지 마세요. 근데 누가 있다고? 임차권자가 있다고. 얘가 포인트인가?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권자가 주라 그러면 땅 줘야 된다고. 임차권자도 같이 노 했을 때 안 준다고. 5번 정한지 감한지.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를 과소 토지가 되지 않게 늘려준다. 그건 뭡니까? 정한지. 또 환지 대상을 제외한다. 너무 작으면 빼는 거야. 너무 작으면 돈 줄 테니까 나가 이런 얘기요. 환지 부지정.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다. 감환지입니다. 면적이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제외할 수도 있고 면적이 크면 줄일 수도 있다. 있다 없다니까 있다. 6번 입찰한지입니다. 시행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줄 겁시다.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집은 줄 수 있다. 건축물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집은 줄 수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입찰한지. 채비지 보입니다. 시행되는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그게 똑 자르고 충당하거나 잘라놓고 너 채비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기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잘라놓고 너 공공시설 용지.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줄 것이다.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좌우지가 남겨둔 땅은 전부 다 뭐라고요? 보류지.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해서 토지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요. 비용 충당 남긴 게 뭐라고? 체비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기 전을 먹죠. 공공정지. 두 개 다 돼서 뭐라고? 보류지. 그 중에서 일부를 뭘 해가지고 체비지 정해서 비용 쓴다. 그러니까 체비지는 보류지의 일부예요. 일부. 남겨놓은 땅의 일부가 체비지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8번 환지계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 시공 인가받는다. 이거는 중요한데 개발법은 누구라고요? 누구? 그 뭐라고요?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 다음 날인데 환지계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계속 답이 돼, 답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를 만들면 누구 인가받냐? 특도 시공고. 이런 건 나중에 암기해야지. 거기까지가 환지계획입니다.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계에 포함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환지 설계 뜨고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A한테는 몇 평 준다 이 얘기요.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가 터지면데 땅 안 주고 돈 주자고 체비지 보류지 명세 시행자 몫이 얼마나 이거고 그 다음에 청산 결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아파트 준다.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그렇게 들어가야죠.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2번 환지 계획과 관련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시군구 사전 검토받는다. 어쩐다고? 환지계획 인가. 누구인가?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시군구 인가 그래야지. 인가. 검토가 아니고 인가. 2번 시행되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해서 환지 정하거나 환지에 제외할 수 있다. 예.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어쩔 수 있다. 너무 작으면 뺄 수도 있다. 3번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가 있을 때 당해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전부 일부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 임차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자의 동의 받아야죠. 4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 신청받아 입치한지 할 수 있다. 가능하죠? 입치한지. 건축 일부와 대지 공급 줄 수도 있다고. 5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보류지. 체비지 봐봐요.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요. 보류지 정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요. 남겨둔 땅은 무조건 뭐니까? 보류지니까. 하나만 써요. 둘 다 쓰네. 그렇게도 관계없다고. 이거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이니까 경비 충당 목적을 체비지 정할 수도 있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둘 다 맞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이요.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시행자가 필요하면 예정지를 정하는데 환지 예정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여기에 토지 소유자 A가 있다. 임차권자 B가 있다. 토지 소유자 C가 있고 임차권자 D가 있다. 토지 소유자 E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행자가 토지 소유 임차권자에게 야 AB 내 말 좀 들어봐. 공사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줄게 이 땅을. 여기를 줄게. 그러면 이게 예정지. CD한테 야 잘 봐라. 너는 여기 준다. 그러면 이 땅이 예정지. E한테 너는 여기 줄게. 그러면 이 땅이 예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CD 입장에서는 CD는 이 토지가 무슨 토지요? 정전토지. 이 토지는 무슨 토지요? 예정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 앞으로 받을 땅 얘기요. 이런 식으로 시행자가 예정지 정하면 예정 위치가 어디다, 면적 얼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효력 발생 시기를 5월 1일 이렇게, 효력 발생은 5월 1일 이렇게, 이걸 갖다가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알려준다고.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무슨 효력이 생기냐? 법에서 이렇게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되면 뭘 하겠는가? 정전토지 소유자와 정전토지 임차권자 맞죠? 이 땅 주인. 정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뭐 하지 마라? 사용 수익 하지 마라. 그만 써라. 그만 써라. 사용 수익 정지. 그 대신 예정지 가서 어쩐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은 예정도 넘어간다고. 그러면 A, B는 5월 1일 되면 이렇게 온다고. C, D는 이리 간다고. E는 이쪽 이렇게 간다고. 옆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자, C, D 옮겨왔죠? 언제 옮겨왔어요? 5월 1일 날. 언제 옮겨왔다고?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옮겨왔는데 5월 5일이 됐습니다. 5월 5일. 무슨 날이요? 어린이날. 뭐 준비해야 돼요? 선물. 근데 어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얘가 이모 다 컸는데, 손자가 이모 컸는데. 그럼 선물 준비할 게 없겠네요. 그러면 5월 8일 됐습니다. 무슨 날이요? 어버이날. 계십니까? 어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뭐야? 꽃 준비해야 돼요? 봉투 준비해야 돼요? 어른들은 꽃 싫어해요. 엄마는 생선 먹을 때 머리만 먹는다? 옛날 얘기고 머리 싫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도 줘드려야 되니까 꽃 가지고 가야 돼요? 봉투 줘야 돼요? 봉투 줘야죠. 봉투. 그리고 며칠만 더 있으면 또 15일이 다가와요. 15일은 무슨 날이요? 스승의 날. 봉투 준비해야 돼요? 꽃 준비해야 돼요? 둘 다 안 돼요. 꽃 따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봉투 가져오지 말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날은 22,900원짜리. 밥 먹을 때 3만 원 가면 안 되니까 딱 그만큼 먹고 옵시다. 갑자기 C가 5월달이 되니까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네. C는 가진 거 저 땅밖에 없어요. 땅을 팝니다. 정전토지를 팔 거냐 예정지 팔 거냐 이걸 따져. 정전토지 파냐 예정지 파냐 이게 문제된다고. 그러면 파는 건 뭡니까? 처분이 처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정전토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정지 가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예정지 파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의 땅을 팔아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팔고 싶으면 정전토지 파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갑한테 팔았어요. 갑은 샀어요. 어디 샀어요? 정전토지. 소유권 여기 있다고. 쓰기는 어디가 쓴다? 여기가 쓴다. 끝난 다음에 어디 받는다? 이 땅 그대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또 5월 1일 되면 A, B가 옮겨오겠죠? 정전토지 소유자하고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다 예정지 지정받은 날이 와서 쓸 때 가서 그만 쓰지 마. 방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전토지에 뭐가 있냐 그러면 수인 의무가 생깁니다. 참아야 한다. 수인 의무,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정지 지정하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 시행자가 공사합니다. 공사 비용이 얼마 들까요? 계산해볼 때 100원 들 것 같아요. 100원. 공사 수익이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볼 때 900원 나올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은 몇 년 걸릴까요?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10년 동안 얼마 투자해서 100원 투자해서 얼마 번다? 900원 번다. 900원이 10년 뒤에 뭐로 온다? 채비지로. 채비지가 뭐다? 시행자 몫이다. 그러면 얘는 10년 동안 얼마 써야 된다? 100원 써야 된다. 얼마 들고 시작해야 된다? 100원 들고. 근데 얘가 20원만 들고 시작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2년 쓰면 돈이 떨어지지 안 떨어져? 떨어지죠.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시행자는 이 땅에다가 이 땅은 채비지야라고 예정지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채비지가 뭐라고? 시행자 목. 끝난 다음에 내 땅이다라는 걸 미리 표시해놨다는 얘기요. 끝난 다음에 내가 갖겠다 시행자가 미리 표시했어요. 남들도 예정지 가서 사용수익 해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시행자도 당연히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남들은 예정지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행자는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뭐도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10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2년 뛰고 돈 떨어지면 어떤다? 바로 채비지 팔아가지고 비용 충당시킨다. 사업이 원활해진다. 이런 게 예정지 제도예요. 자 봅시다. 예정지 1번 예정지 지정입니다. 시행자는 토지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줄거봐야 필요하면 토지발교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줄거봐야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지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그 부분을 아울러 정한다. 이해합시다. 이해. 너무나 당연 말이요. 너무나 당연 말. 이 얘기에 지금 이 토지에 누가 있어요? 이가 있네. 이 어쩐다 이렇게 옮겨준다 이렇게.
근데 이 토지는 A, B가 있네. A만 이렇게 옮겨야 돼요. B도 같이 옮겨야 돼요. 같이 옮겨야지. 이런 얘기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같이 옮겨줘야 된다. 당연한 말이라 이 뜻이고. 자, 2번 예정지 지정효과 1번입니다. 사용수익권 이전. 환지 예정 지정되면 정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권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으며 정전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네. 예정지 지정되면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정전토지는 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2번 사용 수익 개시일은 뭐냐 그러면 여기 봐요. 자, 5월 1일 날 갑니다. 5월 1일 날 갔어요. 갔더니 여기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시행자가 치워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치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그래서 5월 20일. 자, 너는 5월 20일에 간다. 이렇게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수, 인, 의무. 바로 여기 봐요. 수인, 의무. 자, 정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들의 권리행사 방해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수인, 의무. 네 번째, 체부지 사용수익 처분 그랬죠? 시행자는 체부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며 토지개발 사업에 들은 비용 충당해서 체크해요. 사용수익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꼭 나왔다 그러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부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은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자, 문제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다 틀린 것. 1번. 시행자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해서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 2번.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소유자만 딸라 옮기지 말고 임차권자가 있으면 같이 옮겨줘라. 맞는 말이고. 3번. 토지개발사업 비용에 충당해서 환지 예정지를 체부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가능하죠. 미리미리 팔아서 비용 쓰려고 환지 예정지 체부지 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권고된 날까지 정전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예정지 지정되면 효력 발생부터 정전토지 그만 쓰고 나가야지. 정전토지 그만 쓰고 어디 써야지. 예정지 가야지. 예정지. 정전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X. 5번. 예정지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토지 사용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은 이렇게 해서 토지개발 사업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토지개발 사업이 끝나면 이제 땅끼리 바꿔주고 돈 정리하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자,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받고 사업할 거예요. 환지 인가 떨어집니다. 사업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사업하다 이제 공사 끝났어요. 공사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공사 끝났다고 말해야 되나야 돼요? 해야 돼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 주민 여러분 공사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와서 보라고.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 가서 보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 말이 나오면 어쩌라고? 필요한 조치 취해주라고. 주민 여러분 할 말이 있다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럼 이제 뭐 받는다?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는 누가 해줄까요? 누구? 또 잊어먹게 말하니까 누구라고? 지정권자. 준공. 사업시행인가 누가 한다고? 지정권자. 준공검사, 지정권자.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자, 언제 하냐 물어보면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한다 그러는 거고. 두 번째,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이미 환지계도 정해놨잖아. A한테 땅 준다 안 준다? 준다. 몇 평 준다? 50평 준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을 A한테 다시 한번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공고, 구를 공고했다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물어보면 권리가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한 것도 있고 정전 토지에서 그냥 그대로 소멸한 것도 있는데 이런 얘기요. 이렇게 지금 3개 필지가 있는데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1번 필지 소유자 A, 소유자 B, 소유자 C 이렇게 있는데 시행자가 A한테 야, 너 끝났는데 이 땅 줄게. 그럼 이 땅이 환지. 너 끝났는데 여기 줄게. 이게 환지예요. 너 없다. 환지 부지정. 이게 환지 부지정. 그러면 A 소유권 어디로 간다? 2번 필지로. B 소유권 어디로? 3번 필지로. C 소유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상태에서 어쩐다? 소멸하자. 소멸. A, B는 이전. C는 소멸. B 권리가 3번 필지로 이전하는 게 먼저겠어요? C 권리가 소멸하는 게 먼저겠어요? 왜 소멸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보내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방 빼야 이사 가는 거예요. 방 빼야 이사 간다. 뭐가 빠르다? 소멸이 빠르다. 그러면 자, 토지, 부동산, 소유권, 물권.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민법 186조 뭐 한때라고? 등기한 때라고 배웠는데 잘 봐요. 도시개발법은 자, 권리가 이전한다. 정전 토지에서 환지 이전한다. 언제냐 물어봤더니 공고일의 다음 날에 공고일 다음 날 9월 6일에 이전한다.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민법 187조를 갖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 자, 두 번째. 공고일 다음 날 9월 6일날 간다. 9월 6일날 할 수가 없죠. 6일이 되기 전에 없어져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9월 5일이 끝난과 동시에 소멸하고 9월 6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전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봅시다. 자, 61페이지 환지처분 1번. 환지처분한 사업이 종료된 후 정전토지 가르면서 새로운 토지 주고 과부족에 대해서 금전을 청산하는 게 환지처분인데 환지처분 절차 1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으로 토지와 사업의 공사를 끝냈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의 서류를 열람시킨다. 2번. 시행되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고검사 받았으면 60일 내 환지처분한다. 3번 1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날에 체크해요. 다음 날에 정전토지로 본다. 그 말은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한다 이 얘기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전이 언제라고?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이 언제라고? 공고일이 끝나는 때. 2번. 입치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날 체크해요. 다음 날에. 환지계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건물의 대지 공유지분 제정한다. 여기 봐요. 갑에 관련된 입치환지죠. 건축물의 일부 여기 또 대지 공유지분 여기에 이렇게 가 있다고 언제? 다음 날. 근데 갑이 잘 봐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을한테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 썼다고. 그러면 을은 당연히 뭐 잡아놨지? 저당 잡았지. 을 저당권은 정전토지 있어야 돼요.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지분으로 가야 돼요. 이제 정전토지는 다음 날부터 갑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예요. 을 저당권은 갑 토지에 있어야 돼요. 갑은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에 있어야 돼요. 예,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으로 갑니다. 언제 갑니까? 그러면 다음 날. 읽어봐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 입치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에. 환지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 취득한다. 거기까지는 알겠다, 이제.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줄거요.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부터 줄 거고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에 전대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 정한 자가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여기 봐요. 채비지가 뭐라고요? 시행자. 그러니까 채비지는 누구 거다? 시행자 거.
그러면 얘가 보류지, 보류지, 이렇게. 남아있는 보류지, 이건 누구 거냐, 그러면 이게 공원인지, 그럼 공원관리청이요. 도로면 도로관리청, 학교면 학교관리청. 환지계획에서 누구 거라고 무슨 용도로 간다고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는 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고. 보류지 소유권은 누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는 누구? 시행자. 보류는 누구?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점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해 좀 해야 돼요. 채비는 누구?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소유권 취득.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저기 부산인 학생이 교수님 나는 암기가 빨라요. 암기할래요? 그런 게요. 어떻게 암기할 건데? 그랬더니 채비지는 시행자고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다. 그래가지고 채시보정 좀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체보정이다. 시체보정. 시체보정. 몸매 보정이 아니고 뭐라고? 시체보정. 시체. 기억해야 돼요. 시체.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시행자는 채비지. 이러지 말고 채비지는 시행자. 채비지는 시행자. 보정. 보류지는 정한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자, 4번 청산금이죠. 시행되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줄 거 놓고 다음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급여한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줄 수 있다. 봅시다. 자, A가 얼마짜리 받아야 되냐? 얘가 5억짜리 받아야 하는데 받았어요. 얼마짜리 받았어요? 6억짜리 받았어요. 청산금 얼마 생겨? 1억. 1억은 언제부터 주고받고 합니까? 그러면 1억은 자 A는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있다? A 권리가 일이 가야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간다고? 다음날.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음날 확정됐으니까 다음날로부터 주고받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날 이전하니까 다음날 확정되니까. 그래서 다시 61페이지 맨 밑에 다시 시행자는 환지점이 공고된 후가 뭐라고? 다음날 확정된 청산금을 주고받고 한다 이 얘기고.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다. 잘 봐요. 자, 시행자가 CD에게 땅 줄까 주지마, 줄까 주지마, 줄까 주지마, 주지마 이런 애들이 뭡니까? 환지 부지정 토지요. 환지 부지정 토지. 자, 그러면 자, 땅 없어. 네가 싫으니까 없어. 자, 일단 나가라. 그만 쓰고 나가라. 이런 토지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거야. 그만 쓰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지. 나가면서 뭐란다. 근데 나 지금 이제 나가긴 그만 쓰고 나가는데 돈 언제 줄 거예요? 공사 끝나고 10년 뒤에 줄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래서 이런 토지는 어쩐다고?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돈 주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고. 2번 청산금의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고. 3번 행정청의 시행자가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이해에 따라서 징수한다.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이해에 따라 징수. 그게 강제징수예요. 강제징수. 또 행정청이 아닌 인사는 특도시군객에 징수 위탁할 수 있다. 행정청만 강제징수하니까 행정청이 아니면 특도시군객한테 징수 위탁하고. 그 다음에 4번 청산금 받을 자가 주소 불명 등으로 청산금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5번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점 소멸. 이것은 몇 년? 5년. 그 날짜 잡는 거예요. 5년. 문제 1번입니다. 환지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환지계고 환지품을 정전토지 위치, 지목, 면적. 무슨 면? 정선 때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기억이 돼요? 위지면, 터수리, 위치, 지목, 면적 등 사항을 종합 고려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2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 작성할 때는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환지계 인가권자 누구? 특도시군구.
3번 시행되는 환지 정하지 아니할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권과 있는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수여야 된다. 여봐요. 이렇게 지금 자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사용수익 정지시켜야지 무슨 그것도 쓰라고 하냐고 사용수익 정지 그래야지. 틀렸죠? 4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은 다음 날로부터 정전토지를 본다. 다음 날 정전토지를 봅니다. 5번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혈발세부터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동일한 권리. 예죠. 임차권자는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똑같은 권리 행사한다 이 얘기고 예정지 사용수익 한다 이 뜻이고 5번 정전토지 5번 했죠.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요? 3번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사용수익 정지처분 그만 쓰고 가라 그럽니다. 2번 환지 방식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규약이 정하는 목적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 정하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규약 정관 시행근영 실시가 정하는 목적에서 보류 정할 수 있다. 맞고. 2번 시행자는 토지와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구역하는 토지에서 예정 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반드시 한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시행자는 체비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된 때 토지와 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체비지 용도로 예정지면 처분도 할 수 있다고 4번 군수는 읽어봤자 머리 안 배웠으니까 5번 체비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체비지는 환지에 정한 자 시체라니까 시체. 체비지 뭐라고? 시행자. 틀렸죠? 지금 5번 보면은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체비지는 환지가 정한 자 아니고 시행자.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은 다음 날에. 두 군데 틀렸어요, 두 군데. 공고된 날은 다음 날에. 3번입니다. 환지 방식 사업시행 옳은 것. 시행되는 행정증이 아님. 1번 사업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시도 인가받는다. 특도시도 그러면 안 되지. 특도시, 군구,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틀렸네요.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 내역으로 환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나중에 눈치로 할 거예요. 눈치로. 모르면 패스 3번. 토지 소유자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환지 제외할 수 없다. 이거죠. 소유자가 주지 마라 하더라도 임차권자가 줘라고 말하게 되면 어쩐다? 줘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3번 토지 소유자의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주지 마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동의 안 하면 무슨 얘기야? 줘야지 라고 말하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줘야 된다. 맞는 뜻이요. 4번 예정지 지정했으면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정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정지에 대해 소멸한다. 뭐가 소멸하냐고.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를 소멸하지만 예정지에 있는 사용수익 권리는 취득한다지. 얻는다 그래야지. 다 소멸이 아니고. 5번 환지 예정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까? 소멸은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입니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자, 4번 청산금 틀린 거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과부적은 금전 청산한다? 당연하지. 돈으로 주고받고 해야지. 2번 과소토지에서 환지 대상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청산금 지급한다. 얼마 줄 건데? 5억 줄 건데 5억 계산은 언제 하냐? 언제야? 지급할 때 계산하지. 줄 때 이런 얘기고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서는 환지 처분 전혀 줄 수 있다. 면적이 너무 작으면 그냥 돈 주고 보내 할 수 있는 거고 4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5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몇 년간 행사했자면 시효 소멸
몇 년? 5년 그래야죠. 5년. 여기까지가 신도시 만드는 절차예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이게 지금 신도시다 그러면 이제 잠시 쉬고 이제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잘 들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이러니까 쉬운데, 자, 책 65페이지. 정비사업 이런 거 말 안 해요. 정비사업 뭐라고 하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가로유트 정비 사업은 이렇게 말한다고. 도시개발법에 한 번 말하면 도정법은 똑같은 말 6번 한다고, 6번. 얘는 6번 한다고. 그러니까 도정법이 좀 더 복잡하다 이 얘기입니다. 개발법은 참 쉬운 법이에요. 개발법은 단순하고. 지금이야 이해 안 되지. 나중에 알면 얘는 참 쉬운 법이에요. 단순하고. 근데 도정법은 좀 복잡해요. 잠시 쉬고 도정법 합시다.